안녕하세요, 의대생 쭌입니다. 저번 2화 리뷰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방학이라 집에 와 있는데 방학인 김에 얼른 밀린 리뷰들 한 번에 다 해버리려고요. 그럼 바로 3화 시작할게요. 지금 산모분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엄마가 힘을 줘도 아기가 안 내려온다고요. 지금 자연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기가 내려오다가 걸렸나 봐요. 안 내려오고도 어레스트 났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자,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 중에 하나죠. 산모분도 간절하게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예?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산모분 이미 지치셨고 아기가 하늘 보면서 내려와서 진행이 더디고 안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 보고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내려오는 거는 뒤통수가 위를 보고 내려오게 돼요. 아마 저 말고 다른 리뷰해 주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아서 저는 말 아끼고 넘어갈게요. 외래 기다리는 환자분들 진짜 저 정도로 많으세요. 저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고. 외래가 많네요. 이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죠. 딱 말씀해 주시네요. 김영진님 들어가실게요. 아 예. 환자분 생년월일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저렇게 매번 환자분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되고요. 왜냐면 환자가 서로 바뀌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방 앞에 다음 환자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도 써져 있고, 예를 들어 누구누구님 했을 때 두 명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오전 외래에 이익준이라는 환자 두 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익준 A, 이익준 B 돼 있고 거기 주의사항도 뜨면서 오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외래에 똑같이 참여하고 있음이라고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라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더 잘 확인하게끔 시스템도 되어 있답니다. 엑스레이 찍은 것도 괜찮나요? 예. 저기 피 검사랑 심전도는요? 방금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완전 별로인 의사 쌤이죠. 이 쌤이 아마 시즌 1 때부터 엄청 밉상으로 나왔던 교수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교수님처럼 이런 외래는 정말 좋지 않은 외래죠.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하나도 말해주지도 않고 본인 진료 볼 것만 보고 이제 나가세요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또 하루에 막 120명씩 환자 외래를 봐야 하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그런 교수님들을 생각하면 진짜 한 명당 1, 2분도 이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대학병원의 현실 속 교수님들을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 2분씩을 보시더라도 정말 상냥하시고 끝까지 정말 환자들한테 잘해주시는 교수님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정말 대단하신 거고 저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수님들이긴 한데, 환자들을 보는 시간이 짧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 안에 이 교수님처럼 말고 조금 더 성의 있고 환자들한테 친절한 그런 의사 쌤들이 돼야겠죠? 지금 이렇게 말없이 계속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게, 이 환자가 저번에 어떤 수술을 받았고 어떤 시술을 받았고 지금 피검사가 어떻게 나왔고 엑스레이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중인 거죠. 그런 걸 비교를 해야 다음 치료들을 정할 수 있으니까. 머리 자르셨네요? 저렇게 머리 잘랐네요를 얘기할 정도면 교수님이 진짜 기억력이 좋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좋습니다. 김수희님 수술 전 엑스레이 자료부터 제가 쭉 리뷰를 했는데요. 딱 리뷰를 했다고 오늘 말을 엑스레이도 하네요. 좋고 피 검사 결과도 좋고 까만 게 폐, 하얀 게 심장인데요. 수술 전에는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사진을 직접 보여주시는 교수님들도 많으세요. 물론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환자분들이 직접 본인 사진을 봐야 더 잘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걸 떠나서도 환자분들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또 좋잖아요. 환자분들도 직접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예 뒤에다가 모니터를 환자들이 볼 수 있게끔 따로 설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김준환 쌤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니터를 쓰시는 교수님도 많으시고, 궁금해하는 거를 이렇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는데 잘 해야겠죠?
앞서서 뭐 머리 얘기를 한 것처럼 환자분들에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교수님도 있으신데, 제가 본 교수님 중에는 아예 그 전설로만 들은 사진 기억이 있으신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을 딱 보시면 이 환자가 저번에 어떤 얼굴로 왔었고, 그래서 얼굴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보기만 해도 옛날 그 사진들이 기억이 나서 바로바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과제는 잊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된다. 교수님이 티를 안 내셔도 누가 안 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교수님이 평소에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니까 엄청 아파한다, 그죠? 이것도 사실 기술인데 자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덜 아프게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모든 부분을 잘 하시지만 그래도 특화된 부분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진료를 정말 잘 보시는 교수님들, 연구를 진짜 잘 하시는 교수님들, 교육을 정말 잘하시는, 강의를 잘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고, 근데 평소에 보면 이런 술기도 아예 안 하시는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술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환자분들도 고생이고 교수님도 고생이고, 이게 VIP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VIP들이라 조금 더 신경을 써주려고 했더니 더 역효과가 나는 그런 재밌는 걸 또 잘 다뤄준 것 같아요. 아버님은 원래 암이 심하지 않으셨고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완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완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과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과들은 하나의 프라이드이기도 해요. 환자분들에게 정말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서 결국 완치되셨습니다, 이제 저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정말 프라이드로 여기시는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다들 완치라는 말을 하는 과를 안 부러워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나 밥이요, 밥. 나 밥 먹을 거예요. 교수님 한 분 더 남으셨는데. 거짓말. 네, 거짓말이요. 배고프다. 밥 먹자. 그래? 외래방의 분위기가 간호사쌤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방이 있고, 또 간호사쌤들이랑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다음 환자 보내주세요, 막 다음 환자 들여보내겠습니다, 딱 이 정도 얘기만 하는 그런 방이 있고 한데,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준 교수님 정도의 이 끼와 부침성이 되니까 이 정도로 간호사쌤들도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네가 한 번만 봐줘. 네가 판단해도 불가능한 수술이면 그 수술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땐 나도 깔끔하게 포기할게. 네가 판단해도 불가능한지 알려달라는 말이 진짜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인정을 한 말이잖아요.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은 말이긴 하네요. 익준이 이기고 1등 한번 해보겠다고 시험 기간에 이 새끼한테 클럽 입장권 준애했어. 지 돈 주고 입장권 사서 익준이한테 줬거든. 실컷 놀고 꼴등하라고. 그래서 꼴등하셨어요? 아니, 이 새끼 클럽 가서 스트레스 너무 잘 풀고 와서 컨디션 좋아서 계속 1등했어. 저희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본과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본과 1학년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험 전날 금요일에 이제 연세대 축제인 아카라카가 있던 거죠.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카라카를 가야 된다. 그리고 도저히 난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져서 이제 전날인데도 아카라카를 보러 간 애들, 그리고 안 보러 간 애들이 딱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보러 간 애들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막 보고 싶은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행복하게 돌아와서 지금 익준쌤처럼 스트레스 제대로 풀었고 쫄보라서 남아서 공부를 했던 애들, 저 같은 애들, 나름 자습실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기숙사 자습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숙사랑 아카라카 공연 장소랑 행사 장소랑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막 노래를 쿵쿵쿵 틀어주면 그 베이스 소리가 자습실 창문에 울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와, 진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옆에서는 막 함성 소리랑 베이스 소리가 쿵쿵 들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정신도 못 차리고 거기서 재밌게 놀고 온 애들은 재밌게 놀고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날 시험이 너무 쉬운 문제들이랑 너무 어려운 문제들만 나와서 변별력이 별로 없었어요. 놀러 갔다 온 애들이 승자다.
보면 어떡하려고요. 그러게 진짜 안정원 쌤 누구 있었어? 병원 사람들 보면 어떡하려고 엄청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말 끝나자마자 왜 여기 있어? 이제 다음날 무조건 소문 다 나요. 무조건. 그러시네. 맞아요. 몸의 매너가 완전. 이순복이가 왜 또 여기 있어? 완전 자연스러워. 쌤들이랑 같이 퇴근을 한다. 해가 떨어졌을 때 이거는 찍힌 게 아닐까. 손 씻었어? 우주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빠 따라가면서 막 이러고 손 씻고 들어오는 것 봐. 시켜 먹을 건데 괜찮지? 아 진짜 저 우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주 너무 귀여워. 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우주 해놓은 적도 있어요. 우주 진짜 너무 좋아. 아, 어떻게 이렇게 귀엽죠? 너무 귀여워. 과장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수술실 보면 한 명 빼고 다 똑같은 모자 쓰고 있잖아요. 절제 부위도 크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 걸리면 충분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집도하시는 교수님 아니면 뭐 마취과 교수님들 빼고는 다 저 모자 안 쓰세요. 저건 약간 교수님용 모자고, 나머지는 저 왼쪽에 있는 저 파란색 빵 모자 같은 거 있죠. 저거를 대부분 쓰고 있고, 그리고 의과대 학생이나 실습생들 그리고 외부인의 경우에는 노란색 빵 모자를 쓰게 해서 모자만 보고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게끔 그렇게 나눠져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 바드는 체내용과 체외용으로 나뉘는데 역류화 및 소화의 경우 체격이 작아 체외형 바드만 이식 가능합니다. 누가 교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막 자기가 외워왔다고 티를, 더 과제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또 구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심장 이식에서 공유자와 수혜자를 매칭하는데 제일 기본 조건이 뭐니? 혈액형. 그래, 혈액형. 그거 대답하는데 근데 이게 한참 열정은 생각하면 어떡해? 좋은데 홍도가 그래도 혈액형은 그나마 엄청 쉬운 문제잖아요. 그나마 웃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의대 다니면서도 교수님께서 이건 어떻게 돼? 라고 딱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 교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쉬운 거 대답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한테는 기본이 아닌 거죠. 교수님은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냈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인계되지도 않았고 딱히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도 맞춘 게 어디예요? 딴 얘기 안 하고. 저희가 조금 많이 부족해요, 교수님들. 가족이 없어요. 고아예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가끔 수녀님이 오시는데 보호자가 없는 환자분들도 은근히 조금 있으시고요. 자식들 외국 나가서 연락 잘 안 된다, 바쁘다,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환자분들 중에는 떠난 자식분들인 경우도 많고 마음 아프죠, 이런 경우를 보면. 여기가 준비하는 스테이션이고 간호사쌤들 그리고 뭐 레지던트 쌤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안녕하세요. 딱 저렇게 교수님들이 인사해 주시면 뭐 인사해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 스테이션에 들렸다 가시는 교수님도 있고, 지금 바로 따라서 간호사 쌤이랑 레지던트 쌤들이 오잖아요. 자기 담당 환자의 교수님이 회진을 돌러 오셨다 하면 이제 본인 환자에 대한 새로운 처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중재를 해야 되는지, 어떤 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담당 간호사 쌤들이랑 레지던트 쌤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호도도덕 일어나서 환자들을 보러 가죠. 원래 이렇게 2-3명, 4명 정도만 이제 교수님 한 분을 졸졸 따라가게 되는데, 만약 의대생들이 실습을 나왔다, 뭐 한두 명이 붙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7명씩 추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교수님 뒤에 애기 새들 마냥 거의 10명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진풍경도 가끔씩 병원에서 볼 수 있답니다. 지금 저 돌고 있는 게 심장 이식 수술할 때는 심장을 뗐다가 새로운 걸 교체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잠깐 동안 어떻게 보면 심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몸에.
심장의 기능을 대신 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저희 혈관을 찾아서 그 기계에 서로 이어주면 이제 몸 밖으로 피가 흐르지만 얘가 심장의 기능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심장을 갈아 끼는 거죠. 네, 오늘 3화 리뷰도 이렇게 끝났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얼른 또 4화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